이제 제가 아까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5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친구 유행간 요한군이라는 제 말씀으로 우리 구문을 수고하시는 성준경 목사님 나와서 저는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이래로 4,200년 동안 GNP 25만 30%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변화됐는가 하면 1885년도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대학 땅을 세워서 서대필, 이승만, 또 안창호, 씨 같은 작품들을 보내고 여성 이화 땅에서는 유관순, 이명신, 김완란, 이태영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가지고 이제 한국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대학 땅에서 오늘 여러 사람 나왔지만 독보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배대학 땅을 졸업을 하고 만민 공동회에서 이 임금제도 없애고 그 임금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야 된다. 그거를 주장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족이기 때문에 사형은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5년 7개월 동안 한국 왕국에서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받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고통받는 고문당해서 고통받는 걸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이가 그 하면 몇 사람씩 막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묶어내고 전도하고 해가지고 그 월남 이상계 박사라든지 남궁 씨라든지 또 이준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1894년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길 줄 알고 청나라가 만들었는데 이 일본이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에 전투를 받게 되고 또 1904년도 노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일본한테 이길 줄 알고 또 러시아 편을 들었는데 이 러시아가 일본한테 지는 바람에 그래서 고종왕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도움받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을 누굴 보내면 좋겠냐 그러니까 민영환이가 이승만을 보내야 됩니다. 이 이승만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을 보내야 됩니다. 이승만이 보낸다는 건 마음에는 안 들지만 뭐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승만이를 그래서 이제 미국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데 이승만이가 여기 선교사들 19명의 추천서를 받아가는 가는데 다 아주 미국의 유명한 그런 사람들 19명의 추천을 받아서 미국 가서 만나게 돼가지고 워싱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하고 튼돈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5년 동안에 가서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그냥 3학년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5년 만에 남은 거 5년 동안에 하나 하기 어려운데 이승만 박사는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다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승만이가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한국에 와가지고 YMCA에서 있으면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승만이가 독립운동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승만이 상당히 붙었어요. 이승만이를 잡아들이면 30만 불은 지금 300억보다 더 많은데 그때 말이죠. 그런 현상을 붙어가지고 이승만이를 선교사들이 빼돌려서 하와이에 연애가 있었는데 연애비문으로 빼돌려가지고 하와이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3.1운동이 일어나면서
한민동 이후에 한 달 후에 임시정부 8개가 생겼는데 9월 10일 날 8개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 다 통합을 하면서 거기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국무총리는 이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해주의 임시정부 대표였는데 그 이동이 누구고 하면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 잡은 사람이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이 1917년도 10월달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1월달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놓고 공산주의 포럼을 하는데 그때 이동이가 한국 사람의 동시운동하는 사람을 22명을 데리고 가서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희를 그래서 그 강령들이 뭘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련을 얻고 일본을 침략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이승만이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협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은 협상도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공산주의는 아주 바이러스의 제일 독한 바이러스가 공산주의다. 이 공산주의 부당성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판례기적으로 죽이는 거. 그러니까 볼세비키 혁명에서 부자도 죽이고 지식인 죽이고 종교인 죽이고 2,700만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이 귀한 생명을 판례기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두 번째, 부자 재산을 뺏어 나눠가는 거. 부자가 해서 버는 걸 뺏어서 나눠가는 거. 이건 나쁜 짓이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종교인을 죽이고 부자를 죽이고 지식인을 죽이는 거. 이 5가지가 이게 이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공산주의를 절대 함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탄핵을 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하와이로 갔는데 그 하와이가 있으면서 이 이승만 목사는 그대로 독립운동을 외교를 해서 독립운동을 해야지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한 사람 죽이면 한국 사람 100명, 200명 죽이는 판인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 그걸 주장하다가 탄핵을 당해서 이제 하와이가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바로 독립운동을 하고 41년도 6월달에 무슨 책을 내는가 하면 재팬 페어 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썼지만 아무도 그 아주 관심도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동경이 지진 나가지고 필요가 됐을 때 미국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동경을 회복해줬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한테 빚을 진 나라기 때문에 도저히 일본이 어떻게 미국을 침략을 하냐 아무도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6개월 후에 41년도 12월 7일 350대 비행기가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해군 2,400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죽어버리고 아주 거기다 필요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래서 이승만 책이 한 벤서스를 가져가지고 1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에는 일본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승리한다. 왜? 미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고 일본은 그 단 신을 섬기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승리할 걸 믿고 저 카이로 회담을 열어가지고 장개석이하고 처치하고 불러놓고 우리가 명령에 이기면은 한국을 독립시킵니다. 그걸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42년도 11월 달에 미국의 목표를 만드는데 무슨 목표를 만드는가 하면 한국 독립을 위해서 미국 국민을 기도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이 독립되는 게 바로 미국이 승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목표에다가 한국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스탈린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동북의 아시아를 전부 다 공산화하려고 하고 동유럽과 전체를 다 공산화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국을 독립시킨다. 그러면 이 자기 꿈이 깨지는 거예요. 그때 그 국무차관이면서 동북아 참가했던 사람이 엘저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엘저리스를 불러가지고 엘저리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건 스탈린 치고는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
국무 차관이고 동구가 책임자인데 자 내가 이렇게 아시아다 공산하려고 하고 이 동구랑 바닥 공산하려고 하는데 지금 루즈벨트가 이 대한민국 조선을 이렇게 독립시킨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45년도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얄타회담을 열고 얄타회담에서 처치하고 루즈벨트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평양연대에 참여하겠다. 대신 그 대가로 우리가 참여했으니까 대가로 38선 이북은 우리가 관리하게 해주고 동구랑 바로 우리한테 맡겨라. 이게 바로 거기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8선을 뭐 미국이 만들었다. 그런데 미국이 만든 게 아니고 스탈린이 엔젤트를 통해서 처칠과 루즈벨트를 불러가지고 얄타회담을 결정이 38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8선이 이제 그어지면서 이 소련이 그 태평양전쟁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안 했어요. 안 하고 히로시마에 원자탄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 망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150만 명의 군인을 들고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소련이 미국을 관리하게 되고 이남은 미국이 이제 관리하게 됐는데 미국 사람들 전체가 다 이승만이를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 왜 그러냐면 그 재판인 사우드 아웃이라는 책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이승만이 아주 대단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사건 나자마자 트루만 정부가 그 유엔을 파송한 게 바로 이승만 때문에 파송한 거예요. 이승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를 아주 선지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남을 이제 관리했는데 그때 바로 메가더 장군이 유엔 사령관인데 지금 뭐 유엔군이 정말 좋은 친구인데 그 중에도 이제 유엔군을 지휘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니까 메가더 장군이 국동사령관으로 있다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다시 임명이 돼가지고 이 6.25를 이제 참가하게 되고 이 인천 상륙작전을 교육을 했는데 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할아버지가 남북전쟁에서 전공을 세워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장로가 됐고 그 아버지는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승리해가지고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메가더는 이제까지 육군 사관학교 중에서 최고로 점수를 받은 98점, 28점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점을 받은 지금까지 그렇게 메가더처럼 공부장관이 없어요. 그래서 1903년도에 육군 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하고 1901년도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관이 되고 1914년도에 거기 1차 대전 때 사단장이 되어가지고 전공을 세워서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는 바로 총참모장이 되고 1937년도에 이제 전역을 했다가 41년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니까 루즈벨트가 메가더 장군이 극동사령관이 돼가지고 이걸 책임져야겠다. 그래서 극동사령관을 임명해서 4년 동안 시간에 싸우다가 결국은 천황표의 항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이 해방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죄송합니다. 4,200톤 GNP 25를 30불이었는데 해방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북은 150불이고 이남은 50불이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북은 지하자원이 많고 그래서 이북은 29억불을 투자하고 이남은 23억불을 투자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북은 교회가 2,000개가 있었고 이남은 650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북은 공업단지가 90%고 이남은 10%고 전기는 이북은 260만 킬로와트고 이남은 10만 킬로와트고 이렇게 이북하고 이남이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혁명 때도 우리나라는 80불이고 이북은 320불 300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북보다 58배나 더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북은 김일성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이고 이남은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락이 된 것이고 그 유엔군이 그렇게 90% 공산화된 것을 들어와서 막았는데 거기 바로 이제 그 지휘관이 바로 유엔 총사령관이 메가다 장군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메가다 장군이 해방되면서 가장 귀한 일인 것은 물론 일본과 싸워서 해방을 시키었지만은 이 일본 사람들이 이남에 투자한 돈이 23억인데 그걸 한 번도 하나도 못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걸 다 안배하고 다시 한국 사람에 돌려줘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관리하고 그렇게 다 도란해줘서 지금 뭐 삼성, LG, 하나, SK, 뭐 도탄 그런 거 전부 다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시종자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세계 10대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사람들이 그저 인천 상륙작전한 것만 하지 메가다 장군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미국이 해방시켰지만은 메가다 장군이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고 그 23억 불을 아무데나서 뺏어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10대 강국이 된 것이고 90% 공산화된 거를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여기 7만 명의 배가 260대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 260대를 들어오다 보면은 썰물 밀물 해가지고 배가 중간에 가지고 타고 나가지면서 꼼짝 못하면은 결국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걸 본부에서도 다 반대했습니다. 5,000분의 1도 성공률이 없다. 그래서 저 군사를 하든지 중문진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메가다 장군은 그거를 강행을 해가지고 9월 15일 날 인천을 함락을 하고 그리고 15일에 서울을 수도를 뺏어가지고 이승만 박사에게 넘겨주고 저 압록강까지 갔는데 30개 사단의 중국군이 들어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50년 12월 7일 메가다가 천만 정도의 5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 군사기지에 원자탄 한방 들어오고 보호기지 한방 들어오고 그리고 장개석 군대는 본토 침략을 하게 하고 해안공세 경제공세 하면은 한 달 내로 중국군은 괴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이걸 틀만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그때만 틀만 정도가 들었으면은 중국은 다 괴멸되고 중국은 장개석이가 통치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여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거 다 공산국가들이 전부 다 자유민주 국가가 됐을 텐데 그 트루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 트루만 정부에 누가 있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아이젠스 같은 사람 해방될 때까지 소련과 미국이 같이 손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국무 차관이면서 여기 국무부가 책임자인 그 에이전스가 바로 이게 스탈린식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이전스가 그걸 판단한 거예요. 저 메가다는 전쟁 방입니다. 메가다 말을 들으면 사람만 죽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트루만 정부가 바로 에이전스 같은 사람 평화론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는 게 지금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메가다 말이 나왔구나. 그때 메가다 말을 들었으면 쓰레기가 다 바꿔줄 건데 그런데 메가다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트루만 정부가 처음엔 이 정말 유엔을 파동하고 하면 다 잘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렇게 실수한 거예요. 그때 메가다 말을 들었으면은 장기로 전투로 사람들 많이 안 죽고 그 결국은 51년도 4월 11일 유엔 사령관에서 해석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 메가다가 사람 많이 죽였다. 이래가지고 결국 유엔 사령관에서 이제 해임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메가다가 죽은 게 아니고 트루만 정부가 메가다를 안 들어서 죽은 겁니다. 저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은 메가다 장군의 부관이 있었어요. 그 메가다 장군이 먼저 대통령이 되는데 중공군한테 상마에 외국을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메가다 장군을 해임시켰는데 이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메가다가 진짜 최고 전략하고 정말 공산주의 바로 하는 사람이었다. 이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서 김구 선생도 아주 애국자지만 공산주의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이
내 좌우 합작을 주장하고 상판선 나는 지고 죽어도 절대로 이 남북이 합작을 해야지 안 된다. 이 좌우 합작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안주해야 된 사람은 바로 이 김선생의 정원이었습니다. 그 자기 정원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김선생이 민족주의자고 독립운동을 하고 그랬지만은 공산주의 뭔지 몰라가지고 공산주의 함께 일하고 함께 놀고 함께 나눈다. 얼마나 좋아요. 말만 그렇지 실제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서 이 공산주의 바로 아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하고 메가지 장군이 제일 바로 알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메가지 장군이 그 유엔을 총주의하면서 우리가 공산주의 것을 막아줍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 10대 강국이 되고 방산업의 6대 강국이 되고 지금 우리 한국이 앞으로 조지 풀맨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45년도가 되면 남북 통일되고 저 동부와 저 삼성까지 저 만주 옛날 우리 국어당 전체가 한국 땅이 될 거다. 그렇게 풀맨 박사, 조지 풀맨 박사가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주사파들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주사파들. 그래서 제가 문재인을 3번을 고발했습니다. 여기 애국단체 장들 120명을 받아가지고 코로나 들어온 거 이거 문재인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 사람 차단하느라고 외국에서 다 차단했는데 2시간 만에 문재인가 풀어라. 우리 이웃나라하고 고통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죽는 사람들이 지금 4만 명 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들어온 건 문재인 때문이다. 이거 여적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은 다른 데는 고발 안 되기 때문에 여적죄를 내가 고발했어요. 그리고 또 종전선언이 뭐예요? 이건 미국 철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여적죄다. 2번이나 거듭 2년 동안 종전을 주장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런데 그 3번 해서도 소용없고 저는 부흥만 다니고 이 목사는 정치발언하는 목사는 이건 사쿠라 목사다. 아니 성공보다 얘기 못하는 무슨 정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16년도 4월 1일 날 노무현이하고 김대중 빨개라고 내가 공화를 보냈습니다. 국민을 다 냈어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부흥에 다니다 보니까 무장관석도 7번 잡혔는데 김대중 때 잡혔는데 하나도 못 나오고 신문에 안 나오고 왜 그러냐더니 김대중이 논란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대중이 진짜 빨개구나. 그래서 그걸 자료를 다 갖다가 냈더니 국민들도 안 내주는 거예요. 이걸 내면 우리 신문당 안 줍니다. 동아일보도 또 안 내주는 거예요. 이 신문당 안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겠냐 했더니 그걸 말을 고쳐서 내면은 자료를 다 빼고 4가지만 내주겠다고. 그래서 이북에 핵을 규탄하는 걸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노무현님 김대중이 규탄하는 걸 2번째 넣고 그 다음에 4.13 선거 지금부터 이제 7년 전이니까 지금 4.15 선거만 총선 말고 4.13 총선이 그런데 그때 이석기라는 간첩이 국회에 동원하면 안 된다. 이번에도 정부에서 그 통진다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북의 2,000만, 2,500만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인권법을 지금 유엔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협력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 협력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해야 된다. 요건 4가지 내준다고 내가지고 그때부터 구국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10년 넘게 지금 구국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게 태극기에서 참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마찬가지하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건 마구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공산주의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지만 저도 지금 앞장서서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 또 오늘도 이렇게 그 지구를 마련해 준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최문성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